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차 민생지원금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10만 원 더 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국민 90%가 받지만 상위 10%는 제외되는 아주 특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인은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신청 한번 잘못하거나 기준을 헷갈려서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실수 때문에 1차 때도 수십만 명이 혜택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될까? 안 될까? 하는 불안감을 단번에 해결해드리고 숨겨진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내용은 70대, 80대 어르신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 줄 자막만 보셔도 신청 기준 방법 주의점까지 바로 정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이번 2차 지원금은 한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보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 표면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상위 10%만 빼고 국민 대부분에게 10만 원 지급. 하지만 여기엔 수많은 변수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월소득이 480만 원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연금과 부업 소득 합산으로 기준을 초과해 탈락. 집은 오래돼 낡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12억 기준을 넘겨 제외. 맞벌이 부부인데 건보료 합산으로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탈락. 이런 사례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번에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1인 가구라면 같은 소득이라도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해주는 겁니다. 맞벌이 가구도 건보료 합산 때문에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기준 넘는 것 같은데 하고 미리 포기하는 순간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신청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 창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또 놓칩니다. 실제로 지난번 1차 때도 나는 스마트폰 못 한다면서 포기한 분들이 수천 명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주민센터에 가서 지원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첫 주에는 태어난 해 끝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몰라서 월요일에 갔는데 수요일에 다시 오세요 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 규칙을 헷갈려 하시는데 단 하루 차이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결국 까맣게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미리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시고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복잡하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야 할 돈입니다. 게다가 이번 2차 지원금은 기초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다른 혜택을 받고 있어도 이번 지원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호기심이 커지실 겁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우리 가족은 제외될까? 어디서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르고 어떻게 해야 놓치지 않을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건 소득에 포함될까? 아닐까? 사례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민생지원금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 준다는 뉴스 제목만 보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는 조건과 함정이 워낙 많아서 아무 준비 없이 덤볐다가는 탈락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소득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만 받는데 괜찮겠지 하고 방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금 외에도 작은 부업, 임대소득, 심지어 아르바이트 소득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연금 80만원, 기초연금 30만원, 그리고 동네 가게에서 알바로 200만원. 이걸 다 합치면 310만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준에 맞아 안심할 수 있지만 여기에 빠뜨린 소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초과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설마 포함 안 되겠지? 하는 순간 바로 탈락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 자산 기준입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연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이 두 가지 조건에 걸리면 무조건 제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억울한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죠. 30년 전 7천만 원 주고 산 집이 지금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었다. 이런 경우 실제 생활은 빠듯한데도 자산가로 분류돼 탈락합니다. 실제로 나는 집 한 채 말고는 가진 게 없는데 왜 제외되냐? 하며 울분을 토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도 이 부분을 조정하려 했고 1인 가구 맞벌이 특례라는 안전장치를 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특례 규정입니다. 여기가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같은 소득이라도 생활비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 52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원칙적으로는 기준 초과지만 특례 적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맞벌이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보료를 합산해 계산하다 보면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구 원수를 하나 더 늘려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린 합산해서 기준 넘으니 끝났네 하고 포기하면 바로 10만 원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신청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 신청은 크게 세 가지 길로 나뉩니다. 카드사 앱 홈페이지, 은행 창구, 주민센터 선불카드. 스마트폰을 잘 쓰시는 분은 앱으로 바로 신청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나는 스마트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은행만 가도 간단히 끝날 수 있는데 모르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실제로 지난 1차 때는 이런 이유로 수천 명이 혜택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면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카드 쓰기 불편하다 하시는 어르신들, 이 방법이 딱 맞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의. 첫 주 요일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이 규칙을 모르고 잘못 가면 다시 오세요 라는 말을 듣고 허탈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용처 제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받으면 아무 데서나 쓰면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동네 식당, 약국, 미용실 같은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백화점, 온라인몰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가맹점은 되는데 직영점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차이를 몰라서 계산대에서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 유효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껴둬야지 하며 지원금을 쓰지 않고 보관합니다. 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지원금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돼 버립니다. 작년에도 아껴두다 못 썼다는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원금은 절대 저축할 돈이 아닙니다. 받으면 바로바로 생활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사기주의입니다. 지원금 관련 사기가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청 도와드리겠다면서 통장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입니다. 공식 신청 채널은 카드사 앱, 은행 창구, 주민센터. 이 세 곳 외에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는 건 모두 차단하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은 소득자산 기준을 정확히 체크하고 특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며 세 가지 신청 경로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기한 내 접수하는 것. 이것만 지키면 탈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허무하게 날릴 수 있습니다. 나는 될까?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 바로 신청부터 해보는 것. 이게 이번 지원금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실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모른 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1차 지원금을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사례만 해도 한둘이 아닙니다. 신청일을 하루 헷갈려서 기한을 놓쳤다. 나는 기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했다. 카드 쓰기 불편해서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 금액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물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이면 한 달 약값, 2달분의 공과금,
손주 학용품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돈을 단순한 오해와 두려움 때문에 날린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지원금을 국민의 90%가 받을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즉, 대부분은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절반 가까이는 나는 안 될 것 같다며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조건보다 심리적인 장벽 때문에 혜택을 스스로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번 지원금은 정보와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모르면 못 받고, 두려워하면 못 받고, 미루다가는 놓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경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지원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도와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문자로 신청 링크 보내드립니다. 클릭하세요. 모두 다 사기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는 순식간에 통장을 털어갑니다. 실제로 제 상담센터에도 10만 원 받으려다 1천만 원을 잃었다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지원금 하나 받겠다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전 재산을 빼앗긴 겁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카드사 앱, 은행, 창구, 주민센터. 이 세 가지 외의 경로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가게에서만 쓸 수 있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그 돈은 결국 거대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동네 슈퍼, 약국, 미용실, 떡집에서 쓰면 그 돈이 다시 동네로 순환합니다. 결국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가 살아나는 겁니다. 지원금의 진짜 의미는 내 생활을 살리고 동시에 내 동네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가까운 소상공인 매장에서 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숨겨둔 2차 지원금의 두 번째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지원금에 이어 상황에 따라 3차, 4차 추가 지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 난방비 폭등, 내년 설 명절 등을 대비해 추가적인 현금성 지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2차를 신청하지 않고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어질 추가 지원에서도 신청 이력 없음이라는 이유로 자동 배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놓치면 단순히 10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 몇 차례의 기회까지도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귀찮아서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이자 생존 수단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무조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내 지갑에서 10만 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숨통이 끊기는 겁니다. 지원금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신청하고 소중하게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 챙기지 마시고 주변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정보를 모른 채 홀로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십니다. 우리가 함께 알려드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나눔입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의 지갑에 현금 10만 원을 채워 넣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 하루라도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 당신의 돈, 그리고 당신의 생활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오늘 당장 확인하시고 반드시 챙기십시오.